이제 대표 연설에서 아니 문재인 케어에서 할 때 그 돈이 어딨냐 나 그 난리를 치더니 예. 아니 세상에 복지에다가 쓰지 말고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10조 쓰자고 대표 연설에서 하는 저는 그 뒤로 자빠질 뻔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예, 진보 보수 얘기하시면서 정태욱 의원님께서 뭐 우리 근대사 등등 해방이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살짝 치고 제가 근원적인 개념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 주실 거죠? 예. 그 일제시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일제치하에서 그 아픔을 당한 민중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근대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예예예. 그러니까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핍박받은 민중의 아픔은 또 뒤로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경제 발전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말이 의원님 말씀하신 말의 이면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수를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 보수는 공포감에 비롯되는 거라고 합니다. 바뀌는 게 싫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진보는 바뀌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치로 갑니다. 가치로 갔을 때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서슴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보수는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족주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얘기한 자유한국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외적 무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데 있어서는 의외로 안보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흔한 보수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안보라고 하면은 보수의 어떤 가치라고 하고 보수는 유능해야 되는데 이번에 북핵 위기에서도 보듯이 안보도 무능했던 정권인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짜봤습니다. 우리 그 물어본 분이 속으로 이럴 것 같아. 괜히 물어봤다. 더 헷갈렸어. 지금은 보수가 없거든요. 자, 가짜 보수밖에. 사드 배치 정태욱 의원님. 그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고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주장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정의당이 했던 걸 비판해도 돼요. 지금 비판이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약 한 400일 동안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 정말 중요한 책임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설치하고도 욕을 먹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400일 동안 혼란을 가져온 것이 문 대통령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이재정 의원님 대변인들 얼마나 못하게 많이 그 멘트를 날렸습니까? 그리고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민주당 대표들 그때 갔었잖아요. 그 옹호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 그래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과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사드 특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즉시 해체해야죠. 그리고 또 민주당 당론으로 지금 사드 반대 당론 그 왜 아직 이렇게 배치까지 해놔놓고 안 해체합니까? 이제 해야죠. 그리고 또 사드 이야기할 때 아까 그 뭡니까 PD 수첩 비슷하게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이 그 성주 주민들 앞에 가가지고 무슨 꽃갈 모자 쓰고 그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튀긴다 그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발언権계속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임시적 조치입니다. 부상자 발생하는 모습 저도 TV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저도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정부 여당 결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는 과정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철저히 진행될 겁니다. 그 결과 반영해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금 검토하는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당 사드 특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드 특위 일정 말씀드릴게요.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드라는 게 대북을 위한 방어 무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부터 실효성부터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사드 특위의 다음 일정은 공청회 일정으로 조만간 여러분들께 상세한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요.
일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걸리는데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배치해야 되겠다. 이제 임시가 아니라 정식 배치해야 되겠다. 그래도 반대하시나요 그러면? 그때는. 만약 그렇게 환경영향평가가 문제 없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드 얘기만 먼저 하고 있고 당초에 오늘 또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북중러 미일 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풀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드 뭐 제가 보건대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북한을 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사드에서 한 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예, 사드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았어요. 배치에 대해서만. 중국만 항의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지금 북중러의 관계와 한미일 관계가 극단적 대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대화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도 저는 함께 종합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예. 이게 91년도에 이미 예. 빠져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 30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말씀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제 물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말씀하니까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전술핵 배치하겠다는 배치 아니고. 필요성과 아까 가능성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면은 이제까지 1945년에 일본의 핵이 토하된 이후에 확실한 국제적으로 나름대로 검증된 원칙은 핵에는 핵으로의 균형, 확증적 파괴에 의해서 상호 확증 파괴. 상호 확증 파괴에 의해서 내가 공격하면 나도 죽는다는 걸 확실히 인식했을 때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평화가 지켜진 불안한 평화기는 하지만은 그런 평화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도 같이 핵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전술핵 배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 일반론 말고 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핵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철수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전술핵을 사용권을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토에 미국 이 전술핵이 뭐 굉장히 170기인가 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안 가지고 있고 유럽과 공유합니다. 그래야 되듯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도록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에 만약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자기도 확실히 확증적 파괴를 당한다라는 공포의 핵균형으로 가져야지 우리는 겨우 그 미사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서울 안보포럼 2017년 행사에서 바로 어제죠. 미7 공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지지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안 중에 미일의 해구산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 지금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도 미처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략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국지전에 사용하는 전술핵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방금 얘기하신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신 거예요. 정봉주 MC. 예. 전 의원님 MC께서. 조선시대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토머스 버거슨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북핵 위기에 있는 한국인의 정서는 이해하지만 우리 정서에 쫓을 수는 없어요. 정서는 이해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지지 안 해. 핵 우산으로 충분. 핵 우산이 뭐냐면 전략핵이란 얘기예요. 이미 자, 공포의 제가 균형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미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 전술핵 다 철수했습니다. 어디에 전술핵 유용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미국은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리고 또 불필요한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군사적인 지식에 해맑지 못한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신공격으로 가시는 약간 인신공격으로 들려요. 왜 인신공격으로 아니 근데 인신공격을 받고 행복해하세요, 정태욱 의원님. 예. 그럼 뭐 내가 답변 좀 먼저 하시죠. 한 파스 쉬어가 내가 답변 드릴게요. 한 파스 쉬어가세요. 예. 지금 전술핵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뭔 사령관이 이야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허. 미국의 핵 전략이 이미 전환이 됐어요. 그 각도의 전술핵 배치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은 미국의 핵 전략 자체가 이미 전환된 지 오래고 그것은 뭐였냐. 만약에 이쪽에서 전술핵이라는 이 부분을 하면은 중국의 동부 지역하고 대만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해서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핵무장화가 되기 때문에 통제력을 자기들이 군사적 통제력 옵션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전술핵 배치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측 입장에서. 근데 무슨 뭐 느닷없이 전술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홍 반장님이라면 또 뭐라고 할까봐 홍 대표님이 나가가지고 의원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부 하겠다. 미국도 가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 많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미국 가서 내가 민주주의하고 싸워서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걸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직장 폐쇄 내가 전문이다. 그러니까 북한 폐쇄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웃을 일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표 연설에서 아니 문재인 케어에서 할 때 그 돈이 어디 있냐 나 그 난리를 치더니 아니 세상에 복지에다가 쓰지 말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10조 쓰자고 대표 연설에서 하는 저는 그 뒤로 자빠질 뻔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예, 진보 보수 얘기하시면서 정태욱 의원님께서 뭐 우리 근대사 등등 해방 이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살짝 치고 제가 근원적인 개념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 주실 거죠? 그 일제시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일제 치하에서 그 아픔을 당한 민중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근대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얘기한 자유한국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외적 무역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데 있어서는 의외로 안보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흔한 보수가 보여줘야 될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안보라고 하면은 보수의 어떤 가치라고 하고 보수는 유능해야 되는데 이번에 북핵 위기에서도 보듯이 안보도 무능했던 정권인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짜봤습니다. 우리 그 물어본 분이 속으로 이럴 것 같아. 괜히 물어봤다. 더 헷갈렸어. 아니, 지금은 보수가 없거든요. 자, 가짜 보수밖에. 사드 배치 정태호 의원님. 그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고 해야 되고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주장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정의당이 했던 걸 국정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핍박받은 민중의 아픔은 또 뒤로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경제 발전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말이 의원님 말씀하신 말의 이면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수를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수는 공포감에 비롯되는 거라고 합니다. 바뀌는 게 싫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저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진보는 바뀌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치로 갑니다. 가치로 갔을 때 보수는 기존의 가치를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서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보수는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족주의 얘기할 때 아까 그 뭡니까 PD 수첩 비슷하게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이 그 성주 주민들 앞에 가가지고 무슨 꽃갈 모자 쓰고 그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튀긴다 그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발언権계속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임시적 조치입니다. 부상자 발생하는 모습 저도 TV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저도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정부 여당 결코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는 과정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철저히 진행될 겁니다. 그 결과 반영해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해도 돼요. 지금 비판이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약 한 400일 동안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 정말 중요한 책임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설치하고도 욕을 먹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400일 동안 혼란을 가지고 온 것이 문 대통령이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이재정 의원님 대변인들 얼마나 못하게 많이 그 멘트를 날렸습니까? 그리고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민주당 대표들 그때 갔었잖아요. 그 옹호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 그러던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과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에 사드 특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즉시 해체해야죠. 그리고 또 민주당 당론으로 지금 사드 반대 당론 그거 왜 아직 이렇게 배치까지 해놔놓고 안 해체합니까? 이제 해야죠. 그리고 또 사드 이야기